2000년 봄, 청량산 자락 깊숙이 자리한 청솔마을. 인구 43명. 그중 70세 이상이 31명. 버스는 하루 2번. 아침 6시와 오후 4시에만 마을 입구까지 들어온다.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 구불구불한 산길을 40분 걸어 내려가야 했다. 휴대폰 신호는 마을회관 앞에서만 간신히 한 칸 잡혔다. 이곳에 새로 부임한 배달원 정민우는 32살이었다. 도시 우체국에서 5년을 일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 이곳까지 왔다. 첫 출근 날, 그는 낡은 파란색 우편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마을 지도를 펼쳤다. 43가구면 금방 돌겠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과 집 사이 거리가 최소 200m. 어떤 집은 가파른 산길을 20분이나 올라가야 했다. 그래도 민우는 성실했다. 매일 아침 7시면 우편 가방을 메고 마을을 누볐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우편함이 녹슬어 있었다. 어떤 우편함은 문이 부러져 있었고 어떤 것은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지가 거의 없었다. 이번 주 배달물이 고작 7통이에요. 민우가 반장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 자식들은 다 도시 나가 있고 연락도 잘 안 하지. 명절에나 한 번씩 올까 말까야. 43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가 18가구. 그중 자식과 연락이 끊긴 집이 11가구였다. 민우는 배달을 다니며 그 집들의 우편함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민우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우편물 없으세요? 없지. 누가 편지를 보내겠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다. 민우는 우편함을 보았다. 문이 반쯤 떨어져 있었다. 오랫동안 열어본 적이 없다는 증거였다. 할머니, 우편함 붙여드릴까요? 뭐하러? 어차피 올 것도 없는데. 민우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배달할 것이 없는 배달원. 열어볼 이유가 없는 우편함. 그 안에 담긴 외로움.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며칠 전 할머니께서 마당에서 고추 따시는 걸 봤어요. 올해도 농사가 잘 되셨나 봐요. 할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손자 올림. 민우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 편지를 할머니 우편함에 넣었다. 사흘 후, 민우가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였다. 할머니가 우편함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민우가 넣어둔 편지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민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민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맞는 건가? 그날부터 민우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통, 2통, 독거노인 집을 돌며 조심스럽게 우편함에 넣었다. 편지에는 간단한 안부와 따뜻한 말이 담겨 있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우는 12개 집에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매일 저녁 그는 펜을 들고 편지를 썼다. 할머니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담았다. 할머니, 오늘 마당에 꽃이 정말 예쁘게 폈더라고요. 할아버지, 지난주에 텃밭 정리하시는 거 봤어요. 올해도 배추 농사 잘 되겠네요. 작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어느 날 민우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김순옥 할머니였다. 80이 넘은 할머니는 혼자 산 지 15년이 되었다. 자식은 셋이었지만 모두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할머니, 우편물이요. 뭐가 왔어? 할머니가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자가 편지를 보냈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민우는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다. 가짜 편지였지만 그 안의 마음은 진짜였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작은 위로가 할머니들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었다. 민우는 그날부터 더 많은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외롭게 사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하고 싶었다. 청솔마을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의 편지 속에는 봄날의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2005년 가을, 민우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5년 동안 그가 쓴 편지는 2190통. 매일 평균 한 통 이상의 편지를 썼다. 처음에는 독거노인 12가구였지만 점차 늘어나 18가구의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민우는 각 어르신의 취향과 상황을 기억했다. 박영자 할머니는 꽃을 좋아했다. 편지에는 항상 계절꽃 이야기가 들어갔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다. 편지에는 옛 추억을 떠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할머니, 요즘 국화꽃이 참 예쁘게 피었어요. 마당에 심으신 노란 국화가 해바라기처럼 환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요즘도 라디오 듣고 계세요? 저도 옛날 가요를 들으면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관찰이었고, 관심이었고, 사랑이었다. 하지만 민우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 매일 밤 펜을 들고 앉으면 피곤이 몰려왔다. 낮에는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편지를 쓰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오늘만 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펜을 들었다.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렇게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2010년 봄, 민우는 10년째 청솔마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가 쓴 편지는 5840통을 넘었다. 이제 마을의 모든 독거노인 가구에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할머니들이 우편함을 정성스럽게 닫기 시작했다. 어떤 할머니는 우편함에 꽃을 심었다. 편지를 기다리는 모습이 달라졌다. 오늘은 편지가 올까? 할머니들은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다. 민우가 마을을 지나가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배달원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민우는 그 인사가 좋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최정순 할머니가 민우를 붙잡았다. 아저씨, 우리 손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필체가 매번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민우의 심장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인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손편지는 특별한 날에만 쓰고요. 그런가? 그래도 이렇게 자주 연락하니 기쁘네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민우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2015년 여름, 민우는 15년째 편지를 쓰고 있었다. 누적 편지 수는 8395통. 그는 이제 47이었다. 백발이 섞이기 시작했고 허리도 자주 아팠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편지를 쓰다가 잠시 멈췄다. 거울을 보았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박순이 할머니가 우편함 앞에서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래, 조금 더 해보자. 민우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했다. 청솔마을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을회관이 문을 닫았고 버스 운행도 줄었다. 사람들은 집 안에만 머물러야 했다.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 자식들도 찾아올 수 없었다. 민우는 더 자주 편지를 썼다. 하루에 2통씩 보내기도 했다. 할머니, 요즘 밖에 나가지 못해
답답하시죠? 저는 매일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당에 장미가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가꾸신 덕분이에요. 할아버지,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 힘든 시기도 곧 지나갈 거예요. 편지는 창문이 되었다. 갇힌 일상 속에서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어느 날, 민우는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 강말순 할머니 집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낼 때 안에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다. 배달원 아저씨께. 민우는 편지를 펼쳤다. 아저씨, 항상 감사합니다. 손자가 보내준 편지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손자가 보낸 편지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은 민우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답장을 썼다. 할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손자 올림. 25년이 흘러가고 있었다. 민우의 편지는 12,500통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의 손은 늙었지만 펜을 쥔 손끝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청솔마을의 겨울은 추웠지만 우편함 안에는 봄이 피어나고 있었다. 2018년 봄, 청솔마을에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김복순 할머니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혼자 사는 할머니는 병원에 갈 방법이 없었다. 민우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우는 할머니를 업고 산길을 내려갔다. 40분을 걸어 버스 정류장까지 갔고 함께 병원에 갔다.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했다. 아저씨는 마치 우리 손자 같아요. 그 말에 민우의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은 가짜 편지를 쓰는 사람일 뿐인데 할머니는 그를 손자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우는 편지 외에도 할머니들을 더 챙기기 시작했다. 장을 받아들이고 전구를 갈아드리고 무거운 짐을 날라드렸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청솔마을의 손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영자 할머니가 민우를 불렀다. 아저씨, 우리 손자가 명절에 온대요. 편지에서 그랬어요. 민우는 당황했다. 자신이 쓴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할머니가 착각하신 것 같았다. 할머니, 혹시 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가져온 편지를 보니 민우가 쓴 것이 맞았다. 하지만 내용은 단순히 명절이 다가오네요 라는 안부였다. 할머니는 그것을 손자가 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신 것이었다. 민우는 난감했다. 명절이 되어도 손자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는 실망할 것이다. 그날 저녁, 민우는 고민 끝에 편지를 한 통 더 썼다. 할머니, 명절에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선물을 보낼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손자 올림. 다음 날, 민우는 마을 장터에서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물건들을 샀다. 새 옷, 건강식품, 따뜻한 담요. 그것들을 포장해서 할머니 집 앞에 놓았다. 며칠 후, 할머니를 만났다. 아저씨, 우리 손자가 선물을 보냈어요. 편지도 다시 왔고요.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이었다. 실망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민우는 안도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우의 부담은 커졌다. 편지뿐만 아니라 선물도 준비해야 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민우는 자신의 돈으로 선물을 샀다. 2019년 어느 날 민우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났다. 월급의 대부분을 할머니들 선물 비용으로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할머니들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우는 감기에 걸렸다. 고열로 며칠간 배달을 나갈 수 없었다. 대신 후배 배달원이 마을을 돌았다. 사흘 후
민우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을 때 할머니들이 몰려왔다. 아저씨, 어디 아프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이거 드세요. 제가 끓인 약초예요. 할머니들은 민우를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할머니들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철수 할아버지가 민우를 불렀다. 아저씨, 나 이제 80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손자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편지로만 안부를 전하는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 민우는 말문이 막혔다. 손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편지는 자신이 쓴 것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아. 이렇게 편지라도 받으니 행복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민우는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가짜 희망을 준 것은 아닐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돌며 할머니들의 밝은 얼굴을 보았다. 우편함을 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아니야. 이건 가짜가 아니야. 내 마음은 진짜니까. 민우는 다시 펜을 들었다. 25년째 편지를 쓰고 있었다. 누적 편지 수는 이미 12,000통을 넘어서고 있었다. 청솔마을의 어느 겨울밤, 민우의 방에서는 불이 켜져 있었다. 펜을 쥔 손이 종이 위를 움직였다.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말들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따뜻하게 지내세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손자 올림. 2022년 가을, 보건소에서 청솔마을을 방문했다. 전국 독거노인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청솔마을만은 예외였다. 지난 20년간 단 한 건의 자살 시도도 없었다. 보건소 직원들은 그 비결이 궁금했다. 어르신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조사원이 김순옥 할머니에게 물었다. 글쎄요, 그냥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손자가 자주 편지를 보내주거든요. 손자분이 자주 연락하시나 봐요?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편지가 와요. 그 편지 읽는 재미로 살아요. 조사원은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답은 비슷했다. 손자가 편지를 보내줘서 외롭지 않아요. 가족들이 걱정해주니까 힘이 나요. 편지를 받으면 하루가 행복해요. 조사원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데 이 마을은 달랐다.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날 저녁, 조사원은 마을에 관해서 민우를 만났다. 배달원 아저씨, 이 마을 어르신들이 다들 손자한테 편지를 받는다고 하시던데 우편물이 맞나 봐요? 민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네, 그렇죠. 신기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편지를 잘 안 쓰는데 말이죠. 민우는 애매하게 웃었다. 조사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민우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한 일이 언젠가 들통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편지가 할머니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후, 보건소 보고서가 나왔다. 청솔마을 독거노인 자살률 0%. 비결은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민우는 그 보고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긴밀한 유대관계.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가짜가 만들어낸 효과는 진짜였다. 2023년 봄, 박영자 할머니가 아팠다. 독감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다. 민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배달원 아저씨. 바쁘실 텐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민우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져 있었고 차가웠다.
민우는 그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빨리 나오셔야 해요. 손자 편지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약하게 웃었다. 그래, 편지. 이번 일주일째 되는 날, 민우는 병원에 편지 한 통을 가져갔다. 할머니, 손자한테 편지 왔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민우가 편지를 읽어주었다. 할머니, 아프다는 소식 들었어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안심이 돼요. 곧 완쾌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손자 올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손자, 나를 걱정하는구나. 일주일 후, 할머니는 퇴원했다. 의사는 놀라워했다. 회복이 빠르시네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할머니는 편지를 꺼내 보였다. 손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 덕분에 힘이 났어요. 의사는 편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약이죠. 민우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가족의 사랑,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진짜였다. 그해 여름, 마을에 큰 장마가 왔다. 산사태 위험 때문에 독거노인들을 대피시켜야 했다. 민우는 마을을 돌며 할머니들을 한 분 한 분 마을회관으로 모셨다. 할머니, 위험하니까 여기 계세요. 아저씨는 어쩌고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들 안전이 더 중요해요. 이틀간 비가 쏟아졌다. 민우는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할머니들은 불안해했다. 집이 무사할까? 농사는 어쩌지? 민우는 할머니들을 안심시켰다. 다 괜찮을 거예요. 비가 그치면 제가 확인하러 갈게요. 그날 밤, 한 할머니가 민우에게 말했다. 아저씨는 우리한테 손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우리 진짜 손자들은 명절에도 안 오는데 아저씨는 매일 우리를 챙겨주잖아요.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쓴 가짜 편지 때문에 진짜 손자들은 더 외면받는 것 같았다. 할머니들, 손자분들도 바빠서 그래요.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편지라도 쓰지. 아저씨처럼. 민우는 할머니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민우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비가 그치고 마을을 확인했을 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할머니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민우는 한 분 한 분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그날 밤 민우는 평소보다 더 많은 편지를 썼다. 각 할머니께 장마 이후 안부를 묻는 편지였다. 할머니, 장마 때문에 놀라셨죠? 이제 괜찮으니까 안심하세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손자 올림. 다음 날, 할머니들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며 환하게 웃었다. 청솔마을의 독거노인 자살률은 여전히 0%였다. 그 비밀은 파란 우편 가방을 든 한 남자의 25년 헌신에 있었다. 2024년 겨울, 민우는 56이 되었다. 관절염이 심해져 상기를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허리도 자주 아팠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민우는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우는 배달 중 넘어졌다. 미끄러운 산길에서 발을 헛디딘 것이었다. 우편 가방이 땅에 떨어지고 안에 있던 편지들이 흩어졌다. 민우는 일어나 편지들을 주웠다. 손이 떨렸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지만 그날 저녁 최정순 할머니가 전화를 했다. 아저씨, 오늘 손자 편지 안 왔는데 무슨 일 있어요? 민우는 깜짝 놀랐다. 넘어지는 바람에 편지를 배달하지 못한 것이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깜빡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갖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편지가 안 와서 걱정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다. 민우는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민우는 다친 무릎을 감싸고 편지를 썼다. 통증이 심했지만 펜을 놓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민우는 5시에 일어나 최정순 할머니 집으로 갔다.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다. 아침 7시 할머니가 우편함을 열었을 때 편지가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역시 우리 손자는 안 잊어버리지. 민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해 봄 민우는 정기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허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에 걷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거운 짐을 들지 마시고 장시간 걷는 것도 피하세요. 민우는 난감했다. 배달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일할 수 있을까요? 몇 달 정도는 괜찮겠지만 1년 이상은 어렵습니다.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보았다. 2025년 3월 자신이 정년퇴직하는 날은 11월 30일이었다. 9개월 버틸 수 있을까? 민우는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날부터 민우는 진통제를 먹으며 배달을 다녔다. 통증이 심할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다. 어느 날 이철수 할아버지가 민우를 불렀다. 아저씨,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리하지 마.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민우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6월이 되었을 때 민우는 우체국장에게 불려갔다. 정 배달원. 올해 11월에 정년퇴직이죠? 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은퇴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원하는 게 있어요?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청솔마을에서 해주실 수 있나요? 마을에서요? 왜요? 제가 25년간 일한 곳이니까요. 마을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7월 민우는 마지막 편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25년간 쓴 편지는 이미 12,800통을 넘어섰다. 은퇴식까지 매일 편지를 쓴다면 12,847통이 될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한 통도 빠뜨리지 않겠어. 민우는 매일 밤 펜을 들었다. 손가락이 굳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8월 어느 날 김순옥 할머니가 민우에게 말했다. 아저씨, 우리 손자가 올해는 추석에 온대요.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민우는 당황했다. 자신은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없었다. 할머니가 착각하신 것 같았다. 할머니, 편지 좀 보여주세요. 편지를 확인하니 추석이 다가오네요라는 평범한 인사말이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손자가 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셨다. 민우는 고민에 빠졌다. 추석에 손자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는 실망할 것이다. 그날 저녁 민우는 결심했다. 마지막 추석만큼은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로. 민우는 젊은 조카에게 부탁했다. 추석에 청솔마을에 가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줄 수 있어? 왜요? 삼촌? 손자인 척만 해줘. 1시간만. 조카는 의아했지만 삼촌의 간절한 부탁에 승낙했다. 추석 당일 조카는 청솔마을로 갔다. 김순옥 할머니 집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내가 손자니? 네. 할머니, 편지 보냈던 손자예요. 할머니는 조카를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민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자신이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11월이 다가왔다. 민우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매일 편지를 썼다. 12,847통째 편지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2025년 11월 30일. 민우의 정년퇴직일. 아침 6시. 민우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파란 우편 가방을 어깨에 맸다. 25년간 함께한 가방은 낡아 있었지만 민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은퇴식이 오후 2시에 마을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마지막 배달. 민우는 가방에 편지를 넣었다. 18가구. 각 집마다 한 통씩. 12,847통째 편지였다. 첫 번째 집은 박영자 할머니 집이었다. 민우는 우편함에 편지를 넣으며 잠시 멈췄다. 25년간 이 우편함에 몇 통의 편지를 넣었을까? 할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죠? 오늘이 마지막 편지예요. 앞으로는 직접 연락드릴게요. 손자 올림. 마지막 편지에는 진심을 담았다. 민우는 더 이상 가짜 손자가 아니었다. 25년간 할머니들의 진짜 손자가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민우는 한 집 한 집 돌며 편지를 배달했다. 산길을 오르며 허리가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통증도 잊었다. 12번째 집. 김순옥 할머니 집 앞에서 민우는 잠시 멈췄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할머니, 민우가 부르자 할머니가 돌아봤다. 아이고, 배달원 아저씨. 오늘 은퇴식이라며? 네, 할머니. 그 전에 마지막 배달하러 왔어요. 민우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다.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저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25년이나 우리 마을을 돌봐주셨잖아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들 덕분에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잡았다. 오후에 은퇴식에서 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집으로 향했다. 마지막 집은 이철수 할아버지 집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이었다. 가파른 산길을 20분 올라가야 했다. 민우는 천천히 산을 올랐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힘을 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네. 할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마지막 배달이라며. 당연히 기다리지. 민우는 편지를 할아버지께 직접 건넸다. 할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아들고 민우를 바라봤다. 나도 고맙네. 자네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25년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은퇴식에서 보세. 네, 할아버지. 민우는 산을 내려왔다. 모든 배달을 마쳤다. 12,847통째 편지가 각집 우편함에 들어가 있었다. 오후 1시, 민우는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회관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 주민 전원이 나와 있었다. 배달원 아저씨, 아이들이 달려왔다. 민우는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2시가 되자 은퇴식이 시작되었다. 우체국장이 나와 인사말을 했다. 정민우 배달원은 25년간 청솔마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민우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청솔마을에서 보낸 2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때 박영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배달원 아저씨,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편지였다. 이건 우리가 쓴 답장이에요. 아저씨한테 받은 편지 숫자만큼. 민우는 놀랐다. 할머니들이 언제 이런 준비를 했을까? 김순옥 할머니가 나와 설명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네, 손자들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 아저씨가 쓴 거라는 거.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필체가 다 똑같았잖아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른 척했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들이 진짜였으니까요. 최정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손자가 쓴 게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들, 아저씨, 우리는 이 편지들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와 편지를 건넸다. 각자 쓴 답장이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아저씨는 우리 손자예요. 진짜 손자. 민우는 편지들을 받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25년간 자신이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반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민우 배달원에게 감사패를 드립니다. 25년간 12,847통의 편지로 우리 마을을 지켜주셨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민우는 감사패를 받으며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오늘 마지막 배달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우체국장이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12,848통째 편지입니다. 할머니들이 함께 쓴 편지 한 통이 민우에게 전달되었다. 배달원 아저씨께 25년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우리의 희망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청솔마을 주민 일동. 민우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다. 12,848통째 편지. 그것은 자신이 받은 첫 번째 진짜 편지였다. 그날 청솔마을 마을회관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25년간의 가짜 편지는 진짜 사랑이 되어 있었다. 은퇴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는 더 이상 파란 우편 가방을 메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도 배달을 나갈 필요가 없었다. 25년간의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어느 날 아침, 민우는 청솔마을로 향했다. 은퇴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마을로 향했다. 박영자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갈 때 할머니가 우편함을 열고 있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다. 민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할머니가 돌아봤다. 아이고, 아저씨, 은퇴하셨는데 왜 여기 왔어요? 그냥 산책하러요. 그래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민우는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민우가 쓴 편지 중 하나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할머니, 이건 가장 좋아하는 편지예요. 매일 보면서 힘을 얻어요. 민우는 편지를 읽었다. 5년 전에 쓴 편지였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할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제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손자 올림.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이제 편지가 안 오니까 좀 허전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다. 민우는 결심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은퇴했지만 편지는 계속 쓰기로 했다. 이번에는 가짜 손자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할머니, 정민우입니다. 은퇴했지만 할머니가 보고 싶어 편지 씁니다. 건강하시죠? 다음 주에 마을 갈게요. 만나 뵙고 싶어요. 다음 날, 민우는 직접 할머니 집을 찾아가 편지를 전했다. 할머니, 편지요.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편지네요. 이번엔 손자가 아니라, 네. 이제 제 이름으로 쓸게요. 좋아요. 누가 쓴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저씨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민우는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손자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저 정민우로서, 한 사람으로서 안부를 전했다. 12월이 되자 마을에 첫눈이 내렸다.
민우는 할머니들 집 앞 눈을 치워드렸다. 은퇴했지만 할 일은 여전히 많았다. 이철수 할아버지가 민우를 불렀다. 자네, 은퇴했는데도 매일 오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나도 자네가 보고 싶어. 자네는 이제 내 아들 같아. 할아버지의 말에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아들이 되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진작에 그랬어야 했어.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2026년 설날, 민우는 청솔마을에서 명절을 보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위해 떡국을 끓였다. 여러 집을 돌며 떡국을 나눠드렸다. 아저씨,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들이랑 함께 명절 보내고 싶어요. 저녁에는 마을에 관해서 다 같이 모였다. 할머니들은 민우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 김치찌개, 잡채, 전.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할머니들,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25년 동안 봐왔는데 모를 리가 있나. 할머니들은 민우를 친손주처럼 챙겼다. 민우는 그 따뜻함에 감동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민우는 우체국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정 배달원,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무슨 요청이요? 청솔마을 명예 배달원으로 계속 활동해달라는 거예요. 급여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마을을 담당하는 거죠.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죠. 민우는 승낙했다. 공식적으로는 은퇴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청솔마을의 배달원이었다. 3월이 되자 민우는 다시 파란 우편 가방을 맸다. 이번에는 진짜 우편물만 배달했다. 하지만 각 집을 돌며 안부도 함께 전했다. 어느 날 김순옥 할머니가 민우에게 말했다. 아저씨, 진짜 손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네. 은퇴 시 이야기를 들었대요. 미안하다고. 이제는 자주 연락하겠대요. 민우는 기뻤다. 잘 됐네요. 할머니,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우리를 사랑해준 덕분에 우리 자식들도 마음을 돌린 것 같아요.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일기를 썼다. 25년간 12,847통의 편지를 썼다. 가짜 편지였지만 그 안의 사랑은 진짜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가짜 손자가 아니다. 청솔마을의 진짜 가족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민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청솔마을의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에는 새싹이 돋고 할머니들의 마당에는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민우는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2026년 여름, 청솔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마을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다. 25년간 12,847통의 편지를 쓴 배달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전국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다.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민우는 모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다.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행복하신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마을은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청솔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30대 여성이 마을을 찾아왔다. 그녀는 민우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독거노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마을의 사례가 궁금해서 왔어요.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25년간 자살률 0%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요. 민우는 여성을 마을회관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비결은 간단해요. 관심이에요. 민우가 말했다. 독거노인들이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걸 편지로 채웠어요. 사회복지사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편지가 왔을 때 느낌을 아세요?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다. 배달원 아저씨 편지 덕분에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오늘도 편지가 올까 기대하면서요. 사회복지사는 메모를 했다. 결국 관심과 사랑이 답이군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진심이죠. 그날 이후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독거노인 편지 보내기 운동이었다. 청솔마을의 이야기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8월 정부에서 민우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25년 헌신 공로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민우는 서울 시상식에 가지 않았다. 제가 할머니들 곁을 떠날 수 없어요. 대신 청솔마을에서 간단한 전달식이 열렸다. 도지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했다. 정민우 씨, 당신은 우리 사회의 모범입니다. 민우는 표창장을 받으며 말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민우가 한 일이 얼마나 특별한지. 9월이 되자 청솔마을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저희 할머니가 이 마을에 계세요. 한 젊은 남성이 민우에게 말했다. 오랫동안 연락 못했는데 배달원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반성했어요. 민우는 그를 할머니 집으로 안내했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온 거야? 네. 할머니, 이제 자주 올게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자신의 편지가 단절된 가족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다. 10월, 박영자 할머니가 민우를 불렀다. 아저씨, 저 병원 검진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건강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드물다고.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건강관리 잘하신 덕분이죠. 아니에요. 아저씨 편지 덕분이에요. 편지를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몸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었다. 정신적 안정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솔마을 할머니들은 그 살아있는 증거였다. 11월, 민우는 다시 한번 마을을 돌며 각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다. 이철수 할아버지가 민우에게 말했다.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이 연장됐어.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사실 10년 전에 죽으려고 했었어. 너무 외로웠거든. 그런데 편지가 왔어. 손자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편지.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편지를 읽고 생각했지. 한 번만 더 살아보자. 그렇게 10년이 흘렀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민우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저녁, 민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편지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준 것이 아니었다.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12월, 마을에 다시 첫눈이 내렸다. 민우는 할머니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할머니들은 아이처럼 웃었다. 아저씨, 행복해요. 김순옥 할머니가 말했다. 저도요. 할머니. 민우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날 밤, 민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았다. 내가 할머니들을 구한 게 아니다. 할머니들이 나를 구했다. 25년간 나는 편지를 쓰며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의미였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소복이 쌓인 청솔마을은 평화로웠다. 각 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우는 웃었다. 12,847통의 편지가 만든 기적. 그것은 계속되고 있었다. 2027년 봄, 청솔마을에 새로운 배달원이 부임했다. 28의 젊은 여성, 한지은이었다. 그녀는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다고 했다. 정민우 선배님처럼 저도 마을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민우는 지은을 반겼다. 환영해요. 이 마을은 특별한 곳이에요. 민우는 지은에게 마을을 안내했다. 각 집의 위치, 할머니들의 이름, 주의할 점들을 알려줬다. 이 집은 박영자 할머니 댁이에요. 꽃을 좋아하시죠? 이 집은 김순옥 할머니, 손주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지은은 메모를 했다. 선배님, 여쭤볼 게 있어요. 말해봐요. 편지,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민우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효과가 있었냐고요? 25년간 이 마을에서 단 한 명도 외로움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답이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민우가 설명했다. 제가 편지를 쓴 건 25년 전이에요. 그때는 할머니들이 정말 연락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편지 덕분에 가족들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랬다. 청솔마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명절에는 대부분의 집에 자식들이 찾아왔다. 그럼 선배님은 이제 편지 안 쓰세요? 가끔 써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에요. 대신 직접 찾아가죠. 민우는 여전히 주 3회 정도 마을을 방문했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렸다. 지은은 민우를 따라다니며 배웠다. 어떻게 할머니들과 대화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헤아리는지. 어느 날 지은이 민우에게 물었다. 선배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25년을 이렇게 바쳤는데.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전혀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결혼도 못 하시고 가족이 있어요. 43명의 가족이요. 민우는 마을을 둘러보았다. 여기 모든 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지은은 민우의 눈빛을 보았다. 그 안에는 후회가 아니라 만족이 있었다. 여름이 되자 지은은 혼자 배달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민우는 가끔 동행하며 조언을 했다. 어느 날 최정순 할머니가 지은에게 말했다. 배달원 아가씨, 민우 아저씨처럼 착하네요. 할머니,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눈빛이 똑같아. 진심으로 우릴 대하는 눈빛.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도 민우처럼 마을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9월, 마을의 작은 축제가 열렸다. 청솔마을 감사제였다. 민우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축제였다. 민우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25년 전, 저는 이 마을에 왔어요. 외롭고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 이 마을이 저를 치유해줬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쓴 건 사실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저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박수가 터졌다. 민우는 계속 말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어요. 한지은 배달원이 잘 이어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마을의 일원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할게요. 할머니들이 일어나 민우를 안았다.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저녁. 민우와 지은은 마을을 산책했다. 선배님,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말해봐요. 선배님의 행복은 뭐예요?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드는 것. 그게 제 행복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되어가고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청솔마을의 밤은 고요했고 각 집에서는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11월, 이철수 할아버지가 편찮으셨다. 민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고맙네. 자네가 옆에 있으니 든든해. 할아버지는 며칠 후 회복했다. 민우는 안도했다. 할아버지, 앞으로 100세까지 사셔야 해요. 그래. 자네 때문에 더 살아야겠어. 두 사람은 웃었다. 생명의 끈은 여전히 튼튼했다. 12월. 지은이 민우에게 말했다. 선배님, 이 마을에서 일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럼 잘 됐네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선배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을이니까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 마을은 할머니들이 만든 거예요. 저는 그저 작은 보탬이 되었을 뿐이죠. 지은은 민우를 바라봤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날 밤, 민우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25년이 흘렀다. 12,847통의 편지를 썼고 12,848통째 편지를 받았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시간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있다. 청솔마을, 내 영원한 고향. 민우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삶은 계속되고 사랑은 이어진다. 2030년 가을, 민우는 60이 되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청솔마을을 오가고 있었다. 이제는 명예 주민이 되어 마을회관 옆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지은은 5년차 배달원이 되어 마을을 완벽하게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민우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배님, 박영자 할머니가 요즘 우울해 보이세요. 가족 문제일 거예요. 제가 찾아가 볼게요. 민우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다.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민우 씨.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요. 민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이세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으면 누가 기억해 줄까? 그런 생각들이요.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희가 기억해요. 이 마을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기억할 거예요. 고마워요. 민우 씨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해 겨울, 김순옥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90세였다. 평화로운 임종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민우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다. 할머니,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25년간 함께한 할머니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품을 정리할 때 큰 상자가 나왔다. 안에는 민우가 쓴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우 씨가 쓴 편지예요. 할머니가 한 통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딸이 말했다. 민우는 편지들을 보았다. 25년간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각 편지에는 할머니의 필기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매번 날짜를 적어 두셨어요. 이 편지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죠. 딸의 말에 민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며칠 후, 민우는 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다. 텅 빈 집은 쓸쓸했다. 하지만 우편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민우는 마지막 편지를 한 통 썼다. 할머니, 잘 가세요. 하늘에서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을 평생 기억할게요. 감사했습니다. 민우 올림. 민우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다. 아무도 읽지 않을 편지였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할머니는 어디선가 받아보고 계실 것이다. 2031년 봄, 청솔마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젊은 가족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민우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이런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30대 부부가 민우에게 말했다.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은 그 소리에 활기를 찾았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좋네요. 이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9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셨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오래 사셔서 마을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야. 자네 덕분이지. 자네가 이 마을을 살렸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름이 되자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 민우가 기증한 책들로 시작된 도서관이었다. 그 안에는 특별한 코너가 있었다. 편지 쓰기 코너. 아이들이 할머니들에게 편지를 쓰는 공간이었다. 민우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7살 여자아이가 민우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편지는 왜 쓰는 거예요? 민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그런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도 좋지. 하지만 편지는 특별해. 언제든 다시 꺼내서 볼 수 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민지 울림.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9월. 민우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민우는 담담했다. 얼마나 남았나요? 조심하면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우는 펜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청솔마을 가족들에게 25년 전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썼다. 편지를 쓴 건 제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아직 보내지는 않았다. 때가 되면 전할 편지였다. 10월. 마을에 첫서리가 내렸다. 민우는 할머니들의 김장 준비를 도왔다. 허리가 아팠지만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 민우 씨, 무리하지 마세요. 박영자 할머니가 걱정했다. 괜찮아요.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저녁에는 마을회관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다. 민우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바라봤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젊은 가족들, 아이들,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민우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11월. 지은이 결혼 소식을 전했다. 선배님, 청첩장이에요.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선배님도 줄에 서주실 거죠? 제가요? 네. 선배님이 아니면 안 돼요. 민우는 감동받았다. 제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결혼식 날, 민우는 주례사를 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제가 25년간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하객들은 민우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십시오. 그것만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식이 끝나고 지은이 민우에게 말했다. 선배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되어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12월. 청솔마을에 눈이 내렸다. 민우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다. 30년이 흘렀다. 자신이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가 어제 같았다. 그때는 32살의 젊은이였다. 이제는 60의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 30년은 축복이었다. 민우는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다. P.S. 편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계속되는 한 편지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민우는 편지를 봉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들이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민우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할아버지, 같이 눈사람 만들어요.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그래. 지금 갈게. 민우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눈밭을 걸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여기요. 민우는 아이들과 함께 눈을 뭉쳤다. 할머니들도 함께 했다. 젊은 부부들도 나와 동참했다. 청솔마을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2030년 12월 31일. 30년이 지났다. 12,847통의 편지를 썼고 수많은 답장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편지가 아니었다.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었다. 나는 편지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낸다. 편지는 도구일 뿐이었다. 진짜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다. 청솔마을, 나의 영원한 가족. 이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도 이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행복했다. 민우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곳곳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각 집의 우편함은 이제 편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어 있었다. 민우는 자리에 누웠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내일이 올 것이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게 해주셔서. 청솔마을의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우편함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다. 12,847통의 편지.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30년간의 헌신이었고 끝없는 사랑이었고 영원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이웃에게 건네는 한마디, 혼자 사는 어르신께 드리는 작은 관심.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민우의 12,847통 편지는 가짜였지만 그 안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긴 편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메시지,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청솔마을의 기적은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편지로 시작하지만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당신의 한 통의 편지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